영하 10도 위 산 정상에서 땀에 젖은 옷을 입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상황을 직접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등산 중에 예기치 않게 체온이 떨어져서 위험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이러한 상황은 모두가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있다면 오늘 소개할 베이스 레이어에 대해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포츠의학 연구에 따르면 체온이 약 0.3도 떨어질 때마다 근육의 수축 속도가 약 2에서 5% 정도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등산 능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또 다른 연구 결과를 보면 추운 환경에서 체온이 떨어지면 심박수와 혈류량이 감소하여 근육으로 가는 산소 공급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베이스 레이어 하나로 이러한 위험한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즉 베이스 레이어는 의료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은 가을 등산의 숨은 조력자 베이스 레이어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가을 등산의 매력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풍경 뒤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로 높은 일교차 때문입니다. 아침엔 쌀쌀하다가 낮엔 더워지고 저녁엔 다시 추워지는 가을 날씨. 여러분은 어떻게 대비하실 건가요? 잘못된 선택이 즐거운 산행을 악몽으로 맞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전하고 쾌적하게 등산을 즐길 수 있는 베이스 레이어 선택의 모든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2024년 최신 트렌드부터 실제 상황별 추천 제품까지 여러분의 가을 등산을 완벽하게 만들어줄 모든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베이스 레이어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베이스 레이어는 말 그대로 우리 몸에 가장 밀접하게 닿는 첫 번째 층입니다. 보통 한국인들이 내복이라고 부르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죠. 하지만 단순히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베이스 레이어의 핵심 역할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체온 조절입니다. 추울 때는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더울 때는 시원하게 해줍니다. 둘째, 습기 관리입니다. 우리 몸에서 나오는 땀을 빠르게 흡수하고 밖으로 내보내 피부를 건조하게 유지해줍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할까요? 젖은 옷은 체온을 빠르게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추운 환경에서는 저체온증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편안한 착용감을 보장합니다. 피부에 바로 닿는 옷인 만큼 불편하지 않게 오래 입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기능을 잘 수행하는 베이스 레이어야말로 좋은 베이스 레이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이스 레이어는 마치 보이지 않는 개인 비서와 같습니다. 덥다고 느낄 때는 시원한 음료를 가져다주고 춥다고 느낄 때는 따뜻한 음료를 가져다주는 역할을 하죠. 이 비서는 언제나 여러분의 상태를 세심하게 모니터링하며 그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면서도 불평한 바이 없는 완벽한 개인 비서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비서 한 명이 있으면 좋지 않으실까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 비서는 여러분이 올바르게 선택해야만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산에 갈 때 그냥 아무 티셔츠나 입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일반 면 티셔츠는 등산할 때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면은 땀을 잘 흡수하지만 잘 마르지 않죠. 그래서 땀을 많이 흘리면 축축하게 젖은 채로 몸에 달라붙어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체온이 빠르게 떨어지고 불쾌감도 느끼게 되죠. 반면 베이스 레이어는 특수한 소재와 구조로 만들어져 땀을 빠르게 흡수하고 외부로 발산시킵니다. 그래서 항상 피부를 건조한 상태로 유지해줍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종류의 베이스 레이어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혹시 베이스 레이어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여러분의 착용 경험이나 첫인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베이스 레이어를 고를 때는 크게 세 가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소재, 무게, 그리고 디자인입니다. 먼저 소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메리노울, 합성섬유, 그리고 이 둘을 섞은 혼방 소재가 있습니다. 메리노울은 마치 신뢰할 수 있는 든든한 친구와 같습니다. 이 친구는 항상 여러분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추운 날씨에도 변함없이 여러분 곁에서 체온을 유지해주고 피부를 자극하지 않는 부드러운 특성까지 지니고 있죠. 냄새를 막아주는 능력까지 있어서 여러 날 동안
번 입고 다녀도 쾌적함을 유지해줍니다. 하지만 이 소재는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탁할 때 주의가 필요하고 관리가 까다로울 수 있죠. 그리고 이 친구의 도움을 받으려면 비용도 다소 높은 편입니다. 합성 섬유는 빠르고 효율적인 직장 동료와 같습니다. 언제나 민첩하게 움직이며 땀을 빠르게 흡수하고 금방 건조시켜줍니다. 이 동료는 정말 가볍고 튼튼해서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죠. 그리고 비용도 매우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장기간 함께 있다 보면 냄새가 날 수 있고 때때로 정전기가 발생하는 불편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동료는 항상 신속하고 실용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혼방 소재는 메리노울과 합성섬유의 장점을 결합한 최적화된 솔루션입니다. 이 소재는 메리노울의 우수한 보온성과 합성섬유의 뛰어난 내구성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다양한 환경과 활동에 적응할 수 있는 이 다재다능한 소재는 폭넓은 상황에서 탁월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최적의 혼합 비율을 찾는 것은 복잡한 과정입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대체로 메리노울과 폴리에스터를 7:3 정도로 배합한 제품들이 주로 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율은 두 소재의 장점을 균형 있게 활용하면서도 각각의 단점을 상호 보완하는 효과를 노린 것입니다. 다음은 무게입니다. 보통 라이트 웨이트, 미들 웨이트, 헤비 웨이트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200g 이하의 경량 베이스 레이어는 시원한 날씨에서의 중강도 활동과 모든 기온에서의 고강도 활동에 적합합니다. 이러한 레이어는 습기를 잘 흡수하여 등산, 달리기 또는 트레일러닝과 같은 격렬한 활동 중에도 건조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통기성이 뛰어나서 과열이 발생할 수 있는 고강도 활동에 적합합니다. 중량급 베이스 레이어는 향상된 보온성을 제공합니다. 이 제품은 추가적인 보온이 필요하면서도 적당한 활동량이 예상되는 서늘한 환경에 이상적입니다. 200에서 300g 범위의 무게로 기온 변화가 큰 가을, 초겨울 또는 봄사등에 적합합니다. 300g 이상의 중량감 있는 베이스 레이어는 혹한기 보호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높은 단열 효과를 제공하여 겨울철 야외 활동과 극저온 환경에서의 운동 시에 이상적이며 두꺼운 소재로 만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디자인입니다. 목 부분을 어떻게 처리했느냐에 따라 크로넥, 지퍼넥, 후드형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크로넥은 가장 기본적인 스타일인데요. 둥근 목선이 특징입니다. 다른 유류랑 겹쳐 입기에 좋습니다. 지퍼넥은 목 부분에 지퍼가 달려 있습니다. 지퍼를 올리면 목까지 따뜻하게 감싸주고 내리면 시원해져서 체온을 조절하기에 용이하죠. 후드는 머리까지 덮어주는 디자인입니다. 바람이 심하거나 매우 추운 날씨에 착용하기에 좋습니다. 하지만 다른 자켓이랑 겹쳐 입을 때는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베이스 레이어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재, 무게, 디자인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이제 실제 상황에 맞춰 어떤 베이스 레이어를 선택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가지 다른 상황을 가정하고 각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제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을이 되면 일교차가 커지면서 당일치기 산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추워서 옷을 껴입고 출발했다가 오후에는 더워서 옷을 벗게 되는 상황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건데요. 이러한 변화무쌍한 날씨에는 어떠한 베이스 레이어가 좋을까요? 이러한 상황에 추천드리는 제품은 바로 스마트울의 클래식 서머 메리노입니다. 이 제품은 100% 메리노울로 만들어졌으며 무게는 298g으로 미들웨이트급 상위에 속합니다. 이 정도 무게면 보온성도 뛰어나면서 헤비웨이트만큼 덥지 않아 일교차가 큰 날씨에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 기온이 5도에서 오후 기온이 20도까지 올라가는 전형적인 가을 날씨에 이상적이죠. 더불어 여러 해외 아웃도어 전문 사이트에서도 베스트 베이스 레이어 제품으로 선정될 만큼 그 성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메리노울 특유의 뛰어난 체온 조절 능력입니다. 아침의 추위도 잘 막아주고 낮에 기온이 올라가도 시원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메리노울의 자연스러운 냄새 방지 기능 덕분에 하루 종일 착용해도 쾌적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4분의 1 지퍼 디자인 역시 유용한 기능입니다. 지퍼를 이용해 쉽게 체온을 조절할 수 있죠. 아침에 출발할 때는 지퍼를 올려 목을 따뜻하게 감싸고 오르막길에서 더워지면 지퍼를 내려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더불어 UPF 50+ 자외선 차단 기능도 갖추고 있어 햇빛이 강한 날에도 피부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에도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메리노울의 특성상 땀에 많이 젖었을 때에는 건조 시간이 다른 소재에 비해 오래 걸립니다. 장시간 산행 중 불편할 수 있지만 메리노울은 젖어도 어느 정도 보온성을 유지하는 특성이 있어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제품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내구성과 기능성을 고려할 때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가치
가치 있는 투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을 사용할 때 건조 시간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여분의 베이스 레이어를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이라면 더욱 그렇죠. 여러분은 일교차가 큰 날 산행을 떠나실 때 어떠한 베이스 레이어를 선택하시나요? 혹시 스마트울 클래식 서머 메리노를 사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어떠한 상황에서 이 제품이 가장 유용했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등산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날씨 좋은 가을 주말 가족이나 친구들과 가벼운 트레킹을 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크게 높지 않은 산을 오르내리며 단풍을 구경하는 정도의 활동입니다. 이러한 여유로운 산행에는 어떠한 베이스 레이어가 좋을까요? 이러한 상황에는 파타고니아의 캐필립 미드웨이트 크루를 추천합니다. 이 제품은 100% 재활용 폴리에스터로 만들어졌고 무게는 176g으로 라이트웨이트급에 속합니다. 둥근 목선의 기본적인 크로넥 디자인을 갖추고 있죠. 파타고니아 캐필린의 가장 큰 장점은 다재다능함입니다. 땀을 잘 흡수하고 빠르게 마를 뿐만 아니라 헤이큐라는 특별한 냄새 방지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 하루 종일 입어도 냄새 걱정이 없습니다. 특히 이 제품이 가벼운 트레킹에 좋은 이유는 편안한 착용감 때문입니다. 부드럽고 신축성에 있는 소재를 사용해 움직임이 매우 자유롭습니다. 또한 재활용 소재를 사용하여 환경을 생각하는 분들에게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가벼운 무게 덕분에 배낭의 여분으로 하나를 더 넣어가기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단점이라면 메리노울 제품에 비해 보온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활동이나 가벼운 등산에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냄새를 완전히 차단하지는 못하므로 강도 높은 산행 후에는 약간의 냄새가 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도전적인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1박 2일 동안 산을 종주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하루 종일 걷고 밤에는 텐트나 대피소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합니다. 이런 도전적인 산행에서는 체온 조절과 쾌적함 유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날씨와 고도에 따라 기온이 크게 변하니까요. 이러한 1박 2일 종주 산행에서는 블랙 다이아몬드의 솔루션 150 메리노 하프집 후디를 추천합니다. 이 베이스 레이어는 메리노울 78%와 폴리에스터 22%를 혼방해서 만들었습니다. 무게는 220g으로 미들웨이트급에 속하며 하프집과 후드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이 제품이 1박 2일 종주에 적합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메리노울의 우수한 보호성과 냄새 방지 기능 덕분에 장시간 활동에도 쾌적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폴리에스터의 내구성과 빠른 건조 특성으로 땀이나 이슬에 젖어도 빨리 건조되고 형태가 잘 유지됩니다. 또한 폴리에스터는 가벼워서 전체적인 무게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프집과 후드 디자인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산에서 체온 조절을 쉽게 해줍니다. 더울 때는 지퍼를 열고 후드를 내리고 추울 때는 지퍼를 잠그고 후드를 쓰면 되니까요.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가격이 있는 편이고 후드가 다른 자켓과 레이어링할 때 약간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박 2일 종주 같은 전문적인 등산에는 충분히 가치 있는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풍이 절정인 늦가을, 기온이 꽤 떨어진 날에 산행을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추운 날씨죠. 이러한 날씨에는 어떠한 베이스 레이어가 적합할까요? 이러한 상황에는 아크테릭스의 로우 AR 짚넥을 추천합니다. 이 제품은 폴리에스터와 탄성섬유를 혼방해서 만들었고 폴라텍 파워 스트레치 프로라는 특수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무게는 280g으로 높은 컬러와 긴 지퍼가 특징입니다. 왜 이 제품이 추운 날씨에 좋을까요? 먼저 뛰어난 보온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폴라텍 파워 스트레치 프로 소재가 체열을 효과적으로 가두어주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신축성이 뛰어나서 움직임이 자유롭습니다. 추운 날씨에 정말 든든하게 역할을 합니다. 베이스 레이어로 설계된 제품이지만 상황에 따라 미드 레이어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긴 지퍼도 큰 장점인데요. 추울 때는 목까지 올려서 따뜻하게, 산행으로 체온이 올랐을 때는 지퍼를 내려 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쪽에는 부드러운 기모 처리가 되어 있어 착용감이 정말 좋습니다. 단점이라면 가격이 꽤 높다는 겁니다. 또한 두꺼운 편이라 배낭에 넣을 때 부피를 많이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운 날씨에 등산에 이만한 게 없습니다. 보온성과 기능성 측면에서 아크테릭스 로우 AR 짚넥은 정말 뛰어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상황에 맞는 베이스 레이어들을 살펴보았지만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제품들이 더 있습니다. 가성비를 중시하는 등산 동호인들에게는 알리아이의 미드웨이트 하프집을 추천합니다. 폴리에스터와 스판덱스 혼방 소재로 가격 대비 우수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약 225g의 미들웨이트급으로 적당한 보온성과 빠른 건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집업 디자인으로 체온 조절이 쉬워 초과열부터 쌀쌀한 날씨까지 활용도가 높습니다. 더 전문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노스페이스의 서미트 시리즈 프로 120크루를 고려해볼 만합니다. 폴리에스터 100% 소재의 도트네이트 원단으로 제작하여 약 159g의 가벼운 무게를 자랑합니다. 특히 온도 조절 능력이 뛰어나 격렬한 활동 중에도 체온과 습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해줍니다. 가을철 트레일러닝이나 달리기, 스피드 하이킹과 같은 고강도 활동에 적합하며 활동성과 보온성의 균형이 훌륭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재다능한 제품을 찾는다면 아웃도어 리서치의 에코 후디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약 150g의 초경량 제품으로 놀라운 다용도성을 자랑합니다. 100% 재활용 폴리에스터로 만들어져 환경 친화적이며 사계절 내내 다양한 활동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수 기술로 냄새 방지와 빠른 건조가 가능하며 통기성도 우수합니다. 엄지구멍, 반사로고, 부드러운 봉제 처리 등 세심한 디자인 요소들도 갖추고 있어 편안함과 기능성을 모두 만족시킵니다. 소개해드린 제품들 중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지금까지 베이스 레이어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소재, 무게, 디자인 등 모든 측면을 살펴보았고 날씨와 활동 강도에 따른 최적의 제품들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베이스 레이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갖게 되었을 겁니다. 적절한 베이스 레이어 선택은 등산 경험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불쾌한 땀과 추위로 인한 불편함 대신 쾌적하고 안전한 산행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등산객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가장 유익했던 부분이 무엇인지도 함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피드백은 다음 콘텐츠를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우리 모두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지가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늘 안전하고 즐거운 산행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